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라고 하네요. 벌써 가을의 문턱 입추라니 긴 장마 속에 계절의 변화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한 주 동안 코스피가 1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모두 다 플러스였고요. 특히 화, 수, 목, 금 나흘 연속의 연고점 랠리 경신.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의 마감은 코스피가 2,350을 뛰어넘으며 역시 장중의 하락으로 잠깐 전환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플러스.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코스닥은 857로 860 바짝 다가선 열흘 연속의 상승입니다.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을 거라 믿어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셔야죠. 자, 013-3366-8200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릴게요.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의도 클래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죠. 젊은 피, 브레인, 박재현 전문가, 백진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박재현 전문가께서는 겨우 스튜디오에 생방송에 도착하셨어요. 요새 막 도로가 통제돼서 못 오실 뻔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오는데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는 거여서 그거 넘어서 왔다잖아요 지금. 나는 처음 봤어요. 넘어서 왔어요.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왔죠.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게 목숨 기적 같아요 정말. 네. 오신 만큼 목숨 걸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시황을 들을 텐데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쉬운 시장이고 뭐 축하드립니다. 좋은 시장입니다. 얘기한 한 주가 벌써 한 주가 다 싹 지났네요. 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과 함께.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굉장히 컴팩트했던 시장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뭐 다 같이 오른 날도 좀 있었지만 오늘도 보면 뭐 전기차, 뭐 5G, 뭐 전기차가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5G가 막 딸려 올라오는 막 이 정도의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장 한마디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뭔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뭐 불붙을 정도로 화랑이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저희 이야기를 듣다가도 야, 좀 너무 허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야, 그건 너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미래가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도 그 미래를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다라는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끌고 가고 5G가 같이 따라온 정말 좋은 시장. 여러분의 수익 인증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너튜브로도 여러모로 수익 감사드린다고 오늘 백쌤, 박쌤 함께해서 정말 좋은 금요일이네요. 자, 백진수 전문가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정리하고 또 다음 주도 어떨까 궁금하고요. 시장 한 줄 평이에요. 네. 아까 박재현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2차 전지하고 5G가 급등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편식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전에도 편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편식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나도 수익 나겠지라는 그런 어떤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 포인트를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다. 예, 내가 수익 내는 것도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클래스를 이제 항상 시청을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무조건 결론은 여의도 클래스로 그 귀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러려고 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 여의도 클래스 홍보대사니까. 너무나 믿음직한 홍보대사죠. 기승전 여의도 클래스로 끝나는데 여러분 편식이 시작됐다는 거에 여러분 지금 귀가 확
트이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 출연하고서 진짜 한 달 이제 좀 넘었나요?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그동안 맨날 뭐 저도 그랬고 우리 백진희 대표님도 그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컴팩트한 몇 개 압축된 그러면서 뭐 5G,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그 말을 조금만 들었으면 오늘 엄청나게 웃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거니까 늦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늘의 조화 박재현 전문가와 백진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1시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월화수목 얼마나 정말 긴장되게 보내서 눈을 부릅뜨고 함께 볼 시장이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좀 편안하게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주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013-3366-8200으로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준비했어요. 금요일에 또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응원의 한마디도 보내주시고요. 네, 먼저 라운드원 오늘 매크로 클래스입니다.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제를 공개합니다. 2차 전지 특집입니다. 네, 아주 컴팩트하네요. 시장, 개념을 이해하라. 그 두 분의 전문가가 같이 나왔을 때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먼저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네. 같이 출연했을 때 박재현 대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특집이니까 할 얘기가 많을 것 다 같습니다.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 내공을? 프로그램이 2시간짜리죠? 저희요? 1시간짜리입니다. 저희 1시간짜리가. 1시간. 아, 다 못하겠네. 그러면 근데 진짜 안타깝지만 2차 전지 이야기 다 하려면 2시간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그럼 2시간 내용을 1시간으로 압축해서 오늘 빠르게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네. 네. 시장의 주도의 역할을 하는 2차 전지 가장 여의도 클래스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시황의 중심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 뭐 어떤 기본적인 네. 일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개념을 일단 알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이 기업들에게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LG화학, SDI,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배터리 MS를 따져보자면 LG화학은 24.6%고 사실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작습니다. 뭐 6%, 4%이 정도 되는데 2등이 CATL이에요. 중국 23.6%. 둘이가 이제 한 절반을 나눠 갖고 있는 건데 CATL은 사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1위는 지금 LG화학이고 CATL이 바로 밑에 있긴 한데 과연 CATL을 끝까지 LG화학이 이길 수 있을까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CATL은 중국 회사고 중국이 워낙 전기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G화학이 그렇다고 절대 파이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2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 1등을 고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그래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CATL은 23.6%의 MS를 갖고 있어도 어쨌든 중국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장, 뭐 LG가 뭐 중국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머지 시장에서 정말 강자로 이제 우뚝 선 게 LG화학인데 유럽에서 전기차가 정말 잘 팔리거든요. 정말 잘 팔려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번 달, 이제 저번 달에 7월 달부터는 특히 더 잘 팔리는데 세제 혜택을 막 주기 시작했거든요. 싸면 뭐 잘 팔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생각이 한철 장사가 아니다. 이건 어차피 유럽에서 쭉 지나갈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 파는 거지 무슨 전기차 회사들이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환경을 위하는 유럽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은 가져갈 것이다라는 증거는 이 사람들이 1% 정도의 전기차 침투율을 유럽 내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00대가 있으면 한 대 반 정도가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차예요. 그거를 2022년 말까지 11%로 올린답니다. 그럼 11%로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약간 무너졌는데 그냥 이 비싼 전기차를 사려면 안 사죠. 이 목표를 달리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할 거고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린다는데 앞으로 한 2, 3년간은 60%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팔린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배터리를 넣는 게 다 우리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 기업은 뭐 셀 업체 있죠. 아까 말했던 뭐 LG화학, SDI,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그 밑으로 쭉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부터 뭐 전해질부터 부품부터 다 있잖아요. 그 벤더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안 데리고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오늘만 9.7%, 12.5%. SK이노베이션 오늘 이서구 전문가님 환호의 표정을 짓고 계시겠네요. 오늘 못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또 LG화학의 박재우 전문가. 네. 그리고 LG화학 우선주의 또 민 박사님. 그렇죠. 네, 저희 중심에 서 있는 2차 전지의 특집입니다. 백지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펼쳐 놓으실 예정이세요?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더 깊숙한 이야기는 우리 공부 많이 한 박재현 대표한테 딱 바톤을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자동차에 넣었을 때 이게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네, 그거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네 가지 정도의 이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국에는 이 배터리 수명인데요. 배터리가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에 2차 전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2년이나 3년 정도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핸드폰은 2년, 3년 쓰고 바꾸면 돼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배터리 수명이 딸려가지고 충전을 해도 600km 달리던 걸 이제 200km밖에 못 달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2년만 타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는 가져야 된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방전되지 않고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테슬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은 한 번 충전하면 600km로 달려요. 네. 근데 테슬라 이외에 지금 내연기관차 자동차에서 만든 전기차들 있죠. 뭐 벤츠가 됐든 뭐 BMW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아우디가 됐든 뭐 아니면 현대차가 됐든 지금 현재 한 번 충전에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건데, 저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반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결국엔 LG화학이나 삼성 SDI니까 이들한테는 어떤 과제가 있냐. 주행거리를 다시 500km나 600km까지 늘려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급속 충전. 예, 충전을 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40km 정도 충전이 돼요. 40km 갈 정도. 그러면 300km짜리 차라고 하면은 거진 한 8시간은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완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도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는 각 분야마다 다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뭐 NCA라고 하면 니켈하고 코발트하고 알루미늄을 조합하는 거고요. NCM이라고 하면 니켈하고 코발트하고 망간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건데 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 함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요. 지금 현재는 니켈이 60%가 들어가. 근데 이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70%까지 늘어났어요. 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니켈 함유량을 85%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니켈 함유량이 85%까지 늘어나면요. 네. 주행거리가 무조건 500km 이상 나옵니다. 600km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양극재의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니켈, 그걸 하이니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이니켈을 받아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니까 또 음극재 같은 경우엔 그걸 해야 되는데 음극재는 100% 흑연으로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실리콘을 약간 첨가하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변화, 전해질에서도 첨가제가 들어가면 이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배터리의 수명을 8년,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를 중점에서 봐야 될지는 우리 박재현 대표가 아마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좀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점이 그 주행 거리와 충전하는 시간. 네. 이 점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네, 근데 그걸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양극화 물질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조가 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응급제에서 어떤 게 이제 개선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어가 주시죠. 아 근데 저희 궁금한 아까 이제 양극재, 음극재 사실 단어들이 쉽지 않잖아요. 네. 과학 선생님도 되게 두 분 잘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돈 벌려면 해야 됩니다. 네? 돈 벌려면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궁금해들 하시네요. 이 음극재의 첨가물 분야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 기술을 저희가 이제 트렌드 클래스 사실 거기서 하려고 한 거고 매크로 클래스는 끝입니다 벌써. 예. 네, 바로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2차 전지, 매크로 클래스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의 조정장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조정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LG화학뿐만이 아니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그 하단을 보세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노신소재, 뭐 한솔케미칼, 동아기업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조정이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뭐 나온다고 칩시다. 어. 나온다고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싸게 사야지. 지금 질문하신 분은 네. 어쩌면 내가 월요일에 당장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어치를 살 거면 100원어치를 다 사도 되냐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이제 백진수 파트너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뭐 당연히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뭐 조정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사도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굳이 그럴 거 있나요? 그냥 지금부터 나는 사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계속 나눠 사십시오. 10번이고 20번도 좋으니까 나는 살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산업은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그 목표가가 막 100만 원까지 나왔을 때 사실 뭐 민 박사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거든요. 제가 초반에? 오자마자 여기서 LG화학 바로 하고 90만 원 질렀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렇죠. 말도 안 채팅창이 되는. 뭐 장난치냐고. LG화학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그래서 지난주인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렸죠. 90 못하겠다.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네. 그게 바로 불과 몇 주 사이에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반응이 이렇게 현실 가능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그 질문들을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에요. 저희가 오늘 시초가- 진짜로 드릴 말씀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문 빨리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받고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초가부터 불붙듯 오르는 2차 전지주 쫓아가도 되나요?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릴 거는 이 산업은 분명히 점프하는 산업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시초가에 들어가도 되냐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바로 넘어가. 당연히 분할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현명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업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살까요? 한 번에 살까요? 조정에 살까요? 기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산업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되는 후에요. 산업. 자, 섹터. 자, 여기에 그 포인트들 기술적인 것보다 정말 이게 왜 산업 투자해야 되는 산업인지 그러면 트렌드 클래스에 바로 넘어가야 될 이유겠네요.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100번으로 클래스가 다른 썰죠. 오늘 특집으로 2차 전지 여러분들에게 늦게라도 수익을 드리려고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번호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두 전문가에게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또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아마 본격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올 텐데요. 박재원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특집입니다. 트렌드를 선점해라. 자, 이제 2차 전지가 개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하고 우리 백진수 대표님하고 둘이 아까 오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야, 오늘 그러면은 2차 전지 특집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쪽에 가운데 앉은 사람이 그날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감히 건방지게도 좀 자세한 이야기를 그렇죠. 후반에 하고 먼저 개괄적인 이야기를 우리 백진수 대표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개괄적인 이야기 과연 뭐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테슬라는 또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이 중국 기업인 CALT 같은 경우에 지금 LG화학이 이번에 점유율을 제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중국에 있던 어떤 이제 그 뭐 점유율이 한국 기업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이야기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앞으로 기회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직접 자기네가 이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자기 차에 달겠다 이렇게 기가 팩토리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일단 뭐 박지원 대표가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에는 힘든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한국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에 지금 만들어진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 과연 고객사들이 만족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양극화 물질, 양극재에 관련해 가지고는 니켈의 함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돼요. 근데 니켈의 함유량을 자꾸 못 늘려가는 이유는 위험성이 같이 증가가 하거든요. 그 때문에 빨리빨리 늘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위험성을 차단을 하면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주행거리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된다. 한마디로 용량을 키우는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켈이 지금 현재는 60%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 아마 8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율이 622, 712, 81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는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다른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발트나 망간이나 알루미늄의 이제 함유율은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로 통해서 주행거리를 길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흑연을 가지고 만들어요. 네, 흑연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거를 실리콘을 조금 집어놨어. 이번에 대주전자 재료라는 회사에서 그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어서 LG전자에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포르쉐의 타이칸에 들어갔습니다. 타이칸에 들어가니까 포르쉐가 급속 충전이 가능해졌거든요. 이거는 충전 시간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실리콘을 조금 집어놨는데. 근데 실리콘이 나중에 갈수록 비율이 커지면 실리콘이 만약에 지금 5%밖에 안 넣었지만 만약에 실리콘 비중이 10%나 15%로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충전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타이칸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화재 사고가 한번 났어요. 급속 충전하다가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첨가를 하면 이 전해질하다가 조금 집어넣어요. 첨가하면 배터리 수명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고체 배터리 이야기 하시는데 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야 막 논문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야 막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상용화 되려면 앞으로 10년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먼저 이렇게 좀 구조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 첨가제를 넣으면 배터리 수명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 3년 후면은 못 쓰게 되는 배터리를 자동차에 달면 큰일 나니까 적어도 8년에서 10년 동안은 방전이 빨리 안 되고 계속 그 처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근데 이런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의 정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늘 2차 전지 특
특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래를 책임지는 섹터. 지금 두 전문가님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찐 전문가. 이런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2차 전지 생각보다 오늘 되게 들여다보고 어렵더라고요. 있는데 공부는. 그게 듣는데도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지금 국내 기업이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메리트가? 국내 기업이 갖는 메리트요. 사실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근데 LG 화학이 일단은 거의 뭐 선두권에 있고 나머지 두 기업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뭐 부품주나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좀 더 큰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사실 이 배터리 산업은 되게 오래된 산업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고, 뭐 아까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뭐 이러니까 아 이게 뭐 신기술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보는 AA 배터리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까보더라도 그 안에 이제 뜯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뜯어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차 있어요. 그게 이제 흑연이거든요, 연필. 그게 음극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다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다 같이 발전이 되고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급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이 서플라이 체인은 짜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벤더들을. 그럼 어차피 데리고 같이 가면서 지금 증설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뭐 첨보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내후년인가까지 지금 캐파의 4배인가 5배가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엄청난 증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설이 다 이제 고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많이 만들어 와라. 내가 다 가져가게. 이거지. 무슨 뭐 잘 팔릴 것 같으니까 한번 나의 인생을 걸어봐. 이러면서 크게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 다 갖고 있지. 그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1등이야 심지어.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이 기술이 어차피 크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아까 이제 우리 백진수 대표님이 잘 얘기를 이제 개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저는 딱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양극재, 음극재 이제 가운데 전해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극재에서 리튬을 만듭니다. 여기서 리튬 이온을 만들어서 음극재에 보내면 음극재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AA 배터리 안에 보면 뜯어보면 흑연이 있잖아요. 그 흑연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렇게 막 다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미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극재에서는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리튬 이온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흑연 갖고는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담기라고 실리콘을 집어넣는 건데 많이는 못 넣어요. 한 5% 넣고요. 결국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백진수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10에서 15%까지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5%밖에 안 넣어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실리콘이 첨가가 된 음극재는 무슨 장점이 있길래 아까부터 자꾸 둘이서 실리콘 거리냐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이 웃기는 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흑연을 보면 흑연은 리튬을 저장을 할 때 화학식이 LiC6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을 C 6개가 탄소 6개가 리튬 하나를 잡아줘요. 그 에너지 하나를. 그런데 실리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실리콘 분자 하나가 리튬이온 4.4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건데 그러면 산술적인 크리스탈도 10배를 한다고 하면 실리콘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넣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기술이라 그러냐가 아니고 이때까지 안 썼던 이유는 이 실리콘이 리튬을 붙이면 커집니다. 부피가 뚱뚱해져요. 그러면 배터리 안에 실리콘을 집어넣어놨는데 이 실리콘이 5배, 6배로 커지거든요. 5배, 6배로 뚱뚱해지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무슨 뭐 고속 충전 얘기하면서도 타이칸이 한번 뭐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인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거나 이런 안정성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쓰고 있던 거고 아까 5%를 집어넣는다는 것도 일단 5%만 넣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넣겠지만 지금은 5%까지밖에 못 넣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실리콘이 리튬을 붙이면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거를 뭐 안 그러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실리콘에다 리튬을 붙이면 뚱뚱해졌다가 또 전기를 쓰고 나면 조그매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조금 있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풀었다 말았다. 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부풀었다 말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구리 포일에다가 커플 포일에 위에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리콘이. 근데 이게 자꾸 커졌다 말았다 하면 밑에 깨지는 거예요. 다 가루처럼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쓰는 건데 고장이 나버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실리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풀어 오르는 걸 누군가가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풀지 못하게 소위 캡슐을 씌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산화막을 씌울 수가 있고요. 이걸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화막을 씌울 수 있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타이칸에 들어갔던 대주전자 재료예요. 대주전자 재료가 산화막을 씌워서 LG화학에 납품해서 그게 타이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탄소로 이거를 실리콘을 또 이렇게 감싸는 게 있어요. 이건 탄소 복합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 SDI에서 개발을 해서 한솔 케미칼로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대량 양산 체제를 만들까 하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제가 오늘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게 CNT 도전제라는 거예요. 참 이름이 참 어렵죠, 그죠? CNT라고 하면 이제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데 이게 벌집 구조 원통형으로 된 이게 탄소예요, 탄소. 근데 여기 이게 원재료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CNT를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양극재에도 들어가고 음극재에도 들어가요. 근데 양극재에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이게 전도율이 좋습니다.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전체에 이제 뭐 어쨌든 전도체가 들어가고 이 전도체가 있는 부분을 만약에 CNT 도전제로 바꾼다고 하면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회색을 보시면 저 회색이 조그맣게 변했죠, 그죠? 저렇게 줄이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에는 활물질을 더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 활물질을 더 채울 수 있다라는 건 배터리의 밀도를 높여주는 거죠. 배터리 밀도가 높여지면 이 배터리는 더 가거든요. 그럼 우리 맨날 무슨 뭐 이거 한 번 충전하면 500km 가는 600km 가는데 어쨌든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CNT 도전제를 저렇게 넣으면 저 위에도 보시겠지만 잘 안 보이죠, 그죠? 미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체가 들어가는 게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2%에서 공간을 한 80%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럼 2% 곱하기 80%니까 1.6%죠. 전체 배터리 공간 중에는 1.6%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만큼 활물질 더 넣어서 뭐하냐. 그냥 하이니켈 쓰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 CNT가 들어가면 이제 음극재에 들어갈 때는 또 문제가, 양극재 이제 이 정도인데 음극재에 들어갈 때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CNT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만드는 곳은 진짜 많다고. 근데 쓰이기가 참 어렵다고. 근데 이걸 왜 만들기는 참 쉽지만 참 이게 좋은 재료라고 하냐면 강철보다 강도가 100배 넘게 강하다라고 해요. 그럼 아까 이제 뭐 이걸 넣은 덕분에 우리 백진수 대표가 얘기를 할 때도 이걸 넣은 덕분에 포르쉐의 타이칸이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고속 충전이라는 게 그냥 고전압을 쏴가지고 때려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때려 넣는데 그 안에 원래 이제 있었던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약해요. 그럼 자꾸 이 고전압을 쏴버리면 몇 번 안 쏘면 부서집니다. 네. 그러면 고전압을 못 넣는 거니까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서 만약에 집에서 그냥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1시간 동안 꽂아놓게 되면 한 40km, 50km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은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40, 50km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충전 1시간 하고 출근도 못 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고속 충전하기 위해서도 음극재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칸에 이제 겨우 딱 하나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겨우 까딱하고 쓴다라는 건데 이 시장 규모가 그럼 얼마나 커질 것 같냐? 실리콘 첨가제, 실리콘에 들어가는 첨가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제가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리포트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타이칸 들어간다 그랬죠. 전망이 2025년에 5조 중반이고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CNT 도전제 시장 규모 전망치인데 올해 보이지도 않죠, 그죠? 2020년에 무슨 선 같은 게 하나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80억이에요, 시장 규모가. 근데 이게 2025년에는 2조 중반대입니다. 그러면 실리콘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5년 동안의 시장 뭐 커지는 거는 500배예요. CNT 도전제는 300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쓰는 게 지금 거의 안 써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럼 이게 쓰이는 곳이 침투율이라는 게 0점 몇 프로예요. 포르쉐 타이칸 말고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더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는 전쟁이 났잖아요. 기술에.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업체들이 우리 첨가물 기업들이 과연 도대체 얼마만큼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백 배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감히 계산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더라도 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어떤 첨가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아, 몇 배 정도는 매출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거죠. 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 음극재의 이 첨가물 분야라는 게 국내 기업의 분명히 매출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양극재, 음극재 기술이 다른 나라도 분명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을 투자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까 음극재에서 100% 흑연만 썼었어요. 근데 여기에 실리콘을 넣어서 지금 타이칸에 한번 써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LG화학에서 받아가지고. 근데 그 기술을 지금 현재 그 옥사이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대주전자 재료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주전자 재료 한 군데서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리콘 탄소 복합체를 코팅을 해.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다고 했잖아요. 박전 대표가. 부풀어 오르니까 이거 부풀지 못하게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을 하는 방식은 아까 SDA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한솔 케미칼 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뭐가 나중에 더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솔 케미칼의 이 코팅 방식도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당연히 경쟁력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개선시키는 첨가제 영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중국 애들도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질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년 후면 배터리 못 쓰게 되거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8년, 10년까지는 굴러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명의 문제인데 그 수명도 결국엔 전해질에 어떤 첨가제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이 100% 지금 다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그래도 국내 중소형 기업들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 놨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 네. 네. 아, 종목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질문 두 개만 잠깐 드릴게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가 트렌드라면 자, 그러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좀 우리나라의 그 캐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짧게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캐파가 줄어든다고요? 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2차 전지 산업에 계속 뛰어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뭐 어떤 거를 같이 비교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MLCC 아시죠? 삼성 전기에서 하는 거.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네. 네, 그거는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대신 이게 마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때려 만들 수 있는 회사만 하는 거예요. 작은 회사는 이거 만들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어차피 공장을 엄청 크게 짓는 대기업들이 뛰어들면 어쩌면은 뭐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이미 뭐 엄청난 공장을 짓고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벽을 치는 게 있는 반면에 2차 전지는 이 기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도 또 뭐 이제 종목 얘기를 하면서도 기술을 네. 하나 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잘 찾아보시면 리포트 같은 거 많이 뒤져보시면 독자 생산하고 독자 기술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찾아내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쉬운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파를 떨어뜨린다. 이거 잘 MS를 떨어뜨리는 건 잘 모르겠어요. MS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성패, 분명히 대한민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그 캐파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면 될까요? 라운드 3에서는 일목요연한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종목도 수익 보셨습니다. 네, 직접 보면서도 기가 막히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더 기가 막히네. 네, 종목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특집과 관련한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뭐 LG화학이나 또 오늘 박재원 전문가께서는 아주 최근에 얘기한 포스코 케미칼이 단기간에 이렇게 또 수익이 저희 얘기하자마자 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고 갈까요? 점검이요. 제가 이제 오늘 작가님한테 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들 되고 있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보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막 말씀드리고 막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제 쪽 댓글에도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느낌을 보시면 네. 저는 차트 안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얘기했는데 양극재 얘기 거의 안 했죠. 양극재는 이미 잡았거든요. 잡았고 생산하고 있고 이미 쓰이려고 하이니켈도 점점 공장도 이미 증설도 포스코케미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쓰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납품할지도. 그러면 사실 그리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냥 홀드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베스트 5 안에 드는 종목은 아니에요. 워낙에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작아서. 이제 막 오른 거라서 아마 이게 가장 최근에 얘기한 종목일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포켓 생각나잖아요. 이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포스코케미칼 가장 네. 최근에 박재원 전문가가 나왔을 때 LG화학 1위고요. 에코프로, KMW, 엑시콘, 유니셈이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최근에 얘기하자마자 10%빵 하고 튀었습니다. 자, 백진수 전문가의 종목도 볼게요. 기가 막히죠, 종목들의 수익이요. 미코랑 효성중공업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점검을 또 많이 해드리기도 했어요. 또 심텍, LS 일렉트닉, 또 파이오링크 이렇게 수익이 쭉 보이고요. 태용건설을 좀 해달라. 이것도 좀 베스트 5 안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도 분명히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출연해서 말한 종목입니다. 어제 출연해서 말한 종목이고 오늘 바로 8.5% 이제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네,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매출액 4조에 영업이익 4천억 나오는 회사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분할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상장사의 합이 과연 1조 3천억밖에 안 되겠느냐. 그것보다 높으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빵 터지는 게 실력이죠? 운보다? 네, 고맙습니다. 운칠기삼이죠. 예. 젊은 브레인의 피, 박재현 전문가, 백진수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연구와 또 종목 탐구와 또 섹터 분석을 하기에 저도 굉장히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2차 전지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광범위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을 전문가들이 좀 주력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종목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재원 전문가는 어느 쪽에 그럼 2차 전지에서 좀 주력으로 보고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가져온 종목을요. 네네.
어느 쪽을 보고 오늘 얘기를 음극재로 쭉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네, 쭉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음극재에 관련한 그 독자적인 기술 이거는 어떤 종목입니까라는 것보다 어떤 기업입니까라고 물어보고 그냥 바로 싶어요.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자 아까 계속 우리 음극재 얘기를 하면서 CNT 전도제라는 걸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아까 CNT를 만드는 데 진짜 많다라고 했었죠. CNT 도전제라는 게. 그 CNT 도전제에서 CNT를 만드는 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왜 쓰기 어렵냐면 이걸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양극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음극재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양극재에 들어갈 때는 녹이는 용매체 있죠. 그거를 NNP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꽤 용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기업이 있습니다. LG화학과 나노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됐고 아까 음극재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음극재는 용매가 뭐냐면 물이에요. NNP에 비해서 용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이 뭘 녹겠어요. 그죠? 근데 물이 용해도가 떨어지는데 이 용매를 쓰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이 CNT를 분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딱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노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나노신소재. 네, 근데 이 기업이 아까도 계속 이제 이 CNT라는 게 어차피 그 강도가 굉장히 강철보다도 뭐 100배나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음극재 아까 들어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따라오면 이 뭐 나노신소재 뭐 딱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하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가 또 막 돈 들여서 개발하면.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부터 제가 그랬죠. 어떤 배터리는 다 이미 서플라이 체인을 끓여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가 만약에 어떤 걸 개발을 했다고 쳐요. 근데 다른 이제 외국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 이거를 안정성을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안정성을 실험하려면 배터리 회사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노신소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가 좀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좀 매수가는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나눠서 낮게 최대한 사시고요. 손절은 지금부터 한 1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한 6만 원 상단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였습니다. 백진수 전문가는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리 박지현 대표는 이제 음극재에 있어서 아주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보라는 회사인데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보게 되면 지금 2019년도에는 660톤을 만드는데요. 2020년도에는 2,420톤으로 늘어나고 올해죠. 그리고 내년에는 3,320톤으로 늘어나고요. 2023년에는 9,300톤으로 늘어납니다. 이 증설을 왜 했겠습니까? 아까 박지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팔리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빨리 증설해.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가제 시장은 꼭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첨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마찬가지로 수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저는 13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 좋겠다. 예, 물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최대한 싸게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목표가는 1차로는 네. 15만 원, 예. 2차가 12만 원. 예,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천보, 만보, 백만보가 되길. 자, 다음에 2탄도 준비할까 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박재훈 전문가가 무료 공개 방송으로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이세요? 오늘도 뭐 밑에 하단에 나오네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도 9시. 일단은 주도주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 좀 확실하게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1시간이 너무나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9시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박재훈 전문가의 반짝거리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기대할게요. 박재훈 전문가, 백진수 전문가와 같이 인사드립니다. 베스트 관전평은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